기술도 엉터리로 내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 수많은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연히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네. 그거를 통해 계속 공부를 입력 다음에 출력 아닙니까? 뭐 공부한 게 있어야지 이게 뛰어난 기술이 나오는 거죠. 우연히 나온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금융 주식도 마찬가지죠. 미국 금융, 일본 또 영국에 대해서 미국 국채가 무너지게 되면 같이 영국과 미국 영국이라든지 일본도 같이 무너진다는 건데 우리나라도 영향권 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통화는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준비 중인지도 모르고 미국이 붕괴될 때 금융 붕괴된다고 가정하면 같이 무너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미국채를 보유한 미국 대형은행들 국채 가격이 금리가 급등을 하고 이렇게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될 때 던지게 돼 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릴 수가 없어요. 장기채는 팔리지 않을 것으로 잘 안 팔리거나 금리를 많이 줘야 될 것으로 미국 네덜란드 은행 같은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4.75를 돌파할 것이라고 하는데 4.74까지 왔어요. 그리고 뭐 5%대 금융위기를 과거에 이렇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5%를 돌파할 걸로 유럽은행들 아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 달러 국채를 22% 편입하고 금을 27%를 편입했는데요. 이게 매도 세력이 되면 미국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일본과 이게 영국인데요. 이것을 아마 파운드화나 엔화를 팔아서 미 달러를 사고 상하관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잘 속내용을 모르니까 속사정을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무역 적자는 1998년도부터 계속되고 일본도 계속 무역 적자가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무역 적자는 그 나라 통화를 약세로 이끕니다. 이게 당연한 건데도 이게 지금 그것이 미국 중국 자동차가 좀 이해서 현대차도 유럽에서 밀렸고요. 테슬라도 밀렸어요. 그 다음에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전기차로 쉽게 전환을 못하는 게 내연기관차 지금 판매 대수가 많아서 무역의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 일본 엔화가 대형의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석유가스라든지 에너지를 제 방식으로 기술 공개한 것들 그냥 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수입이 미국도 당연히 그 적자가 많이 줄어들겠죠. 우리나라도 무역 흑자가 어느 정도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정확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하고 이것을 빚을 재정 수입으로 못 갚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 20%를 이자로 낸다면 그건 회사원이라고 생각하고 기업으로 생각해. 자기가 회사원이 번 돈의 20% 넘게 이자를 이렇게 내고 있다 그러면 원금을 갚을 수 있겠냐? 원금 못 갚죠 당연히. 생활하기 급급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가가 회사하고 회사원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기업이 자기가 이렇게 버는데 이자도 못 낸다, 이자도 못 낼 지경에 장사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사실 분이 있나요? 더구나 이렇게 날이 갈수록 빚을 눈덩이처럼 채권이 불어난다 그러면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정보가 어둡거나 판단력이 어려운 사람만 하고 일반 대형 기관 투자자, 대형 투자자들은 잘 안 사게 되죠. 정보에 밝으니까. 어느 시점에서는 금리가 급등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채 위주로 돌린다는 것은 장기채를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과거에 저금리 때 발행했던 채권을 갖다 고금리로 이제 바꿔줘야 되는 더 이자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긴 하고 생각합니다. 20%를 돌파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차환이 안 됐을 때만 차환을 하는데 금리를 또 높게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미 달러를 빨리 국유화로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다 걷어들여서 국채를 소각시켜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게 위험이 제거되는데요. 뇌관이 그런다 할지라도 아시아 통화 나오는 것은 못 막을 거다. 제 기술을 사서 무역 적자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과 영국과 일본 다 무역 적자하고 장기적으로도 이 적자가 확대가 되면은
금융, 그래서 일본의 금융, 영국의 금융이 본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미국 달러 자체가 그동안 이렇게 영국과 일본 금융을 지탱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호간에 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금융이 미국채부터 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영국과 일본이 상호간에 서로 도왔던 부분이 사라지는 부분, 그래서 무너지는 부분이 아시아 통화가 전격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 약세로 인해서 아시아 국가가 좀 만약에 자금이 빠져나오고 자신들의 금융의 붕괴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시아 통화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중국 중심으로 갔을 때가 문제죠. 이게 일본이 아마 제일 엔화가 제일 타격을 받지 않을까, 자승자박될 것 같은데요. 제일 피해자는 이 엔화가 될 것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화교도 자금이 좀 문제인데 화교들이 전적으로 이에 동조하느냐 이 문제도 좀 시간을 제한시켜주냐 이 부분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갖다 바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얘네 그 위안화가 절상이 되게 되면 아시아 통화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잡는 건데 그 사람들에게 올라가는 자산에 강세니까 올라가는 자산에 투자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통화로 정면에서 국채 소화하고 빨리 돈 풀고 전 세계를 사서 달러로 추정하게 모든 자산 가격 미 달러로는 전 세계가 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해결해 줘야 된다. 그다음 제 기술 사야 된다. 전 세계가 공개 기술로 갔을 때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금 엄청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도도 이제 경제가 건설이 되고, 그래서 1976년 이후로 미국이 구조적인 무역 적자인데요. 그래서 유럽연합과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이런 거래에서 주로 큰 적자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과 중국 쪽과 이게 무역 적자를 쉽게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들고 왔습니다만 실제로 대중 적자는 더 늘어났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어떤 몇몇 품목 갖고는 좀 힘들다고 해요. 광범위하게 이제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국내에서 수많은 기술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와서 그걸 사는 분위기를 구조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달러 풀어서 키보드로 찍을 수 있으니까 사들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 세계에게 중국을 안 갖고 미국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모든 기술을. 그 기술 하나로 미국이 다 승리할 수 있다면 상관없잖아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무기다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줄게. 우리가 이렇게 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제 기술도 이렇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가격으로 주지 않으면 패배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해결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관련된 그 어떤 상대방 나라보다 중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상대방 나라보다 또는 유럽이라든지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나라보다 과학기술이 뛰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걸 제가 드린다니까요. 저는 엉터리 기술이 아니다. 의학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 판매를 하겠다는데도 왜 안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무역이 중국의 기술을 뒤엎기는 좀 힘들 거다. 중국은 전 세계 1위 품목이 2084개, 미국은 500개, 독일은 520개. 둘을 합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미국이 중국의 무역 경쟁력은 강화되게 첨단 기술에 있습니다. 반도체는 분명히 중화권이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 혼자서 착각을 하는 거구나. 중국의 자동차 수요 올해 1,000만 대를 넘을 것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대 기아차와 일본이 타격을 받거나
미국과 유럽차가 타격을 받을 것 같은데 중국이 월간 100만 대를 넘어섰다. 전기차 중심이지만은 이렇게 기존의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 내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1대1로 참여했던 유럽, 중동, 남미가 글로벌 시장 전용으로 영향력 확대 이렇게 비아디, 체리 자동차 이렇게 해서 일본이 여기 이제 불안해하고 수출을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돈을 일본이든 어디든 투자한 사람들은 2년, 3년, 5년으로 보기 10년으로 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자기의 투자했던 돈을 철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국도 7월에 수용차 수출이 88%를 났다. 이게 스마트폰 꼴라는 거 아닌가 보니. 우리나라 반도체도 TSMC에서 이렇게 HBM 발표를 하거나 중국에서 HBM을 서로 발표하거나 노무라 정권은 18%를 갖다가 이렇게 어떤 창신 메모리에서 이길 거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HBM 중심으로 가지 않고 삼성과 SK 하이닉스 이런 데도 범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그래서 HBM보다 좀 더 뛰어난 기술에 나오면 그쪽으로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고객을 잃어버려. 소비자들은 요즘 웬만하면 다 이게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범용 반도체에서 지켜야 되는 이 전략이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당장 돈을 많이 버니까 HBM인데 그래서 시장 점유, 소비자 시장 점유율을 범용 반도체 시장을 열어버려서는 안 되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려. 범용 반도체가 중국이 완전히 이게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통신 메모리가 지금 상장을 해가지고 자금도 확보하고 공장을 확대 안 되는데 지금 시장 점유율 그래서 이게 지금 2021분기 2026 1분기 기준으로 8% 그래서 세계 4위 위치에 올라서 스마트폰 꼴라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그렇고 중국 자동차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치고 전 세계에서 3,000명 1위예요. 생산 대수로는 중국이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상대가 안 되게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희생자가 될 것 같아요. 일본하고 중국의 수출에 늘어나는 노무라증권이 2028년 말까지 DRAM 조율을 18%라서 일단 스마트폰 점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LPDDR을 갖다가 이렇게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일반 자기 제품에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용 DRAM도 이제 앞으로 풍기 현상을 겪을 것 같은데요. 중국은 자체 이렇게 대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체 시장을 자기네 이렇게 DRAM을 생산해서 SK나 삼성 DRAM을 갖고 중국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어요. 범용 DRAM을 지키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이게 경쟁이 HBM보다 돈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DRAM 점유율을 18%로 상승합니다. 정신 메모리 스마트폰용 DRAM은 20%를 넘어섰어요. 점유율이.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쪽에서는 스마트폰과 PC에 쓰이는 범용식 DRAM 시장에서 올해는 8%. 주요 경쟁사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 SK 29%, 마이크론 22%인데 이 세 회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대만의 원본드라든지 아니야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자체 내수하고 스마트폰 제조사 공급이 아마 20%를 넘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창신 메모리가 466% 첫날 주가 폭등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상장을 했어요. 상장 자금이 들어오죠.
디램이 엄청 가격이 뛰었는데 로봇이라든지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차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디램이 지금 굉장히 풍기 현상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겪을 수 있어요. 공장 확충이 쉽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양측 메모리도 디램에 참여할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건 TSMC가 디램으로 바꿨을 때 HBM 기술을 안 써서 자기들이 직접 HBM을 내거나 디램을 직접 생산하겠다 선언만 해도 이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늦추느냐 아니면 빨리 진행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금 TSMC가 지금 패키지 디램 직접 생산 아니고 원본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던데, 참여할 수,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할 수는 있어요. 기술은 이제 어떤 보면 그 시스템 디램, 시스템 반도체보다 디램 설계가 훨씬 더 쉽답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고대표 메모리 HBM4 등에서 디램 다이를 올려놓는 핵심의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로직 공정으로 직접 생산, 여기서 한 발 걸쳐놨네 첨단 패키징으로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디램을 자기가 참여하겠다라고 해서 HBM의 수익이 많이 올리면 안 할 수가 없게 직접 생산, 그래서 전 세계 한 80% 이상을 다 위탁 생산을 하기 때문에 빅테크들이 다 여기다 맡기거든요. 근데 그 뛰어난 기술이 삼성 하이닉스보다 나오면 그쪽 거를 갈아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생산 능력이, 설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TSMC는 메모리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로직 반도체, CPU, GPU 위주로 생산하는데 엔비디아도 여기 맡기고 있습니다. 아마 기술력의 차이로 인해서 전 세계 위탁 생산을 거의 뭐 독점을 시다시피 삼성이 7%라는데 SK 하이닉스는 거의 0% 조금 이게, 그래서 기술력이 좀 안 되는 건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맡기는 건가. 제주 반도체에서 여기 어떤 패키지 디램을 스마트폰용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HBM 제어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를 TSF 첨단 미세 공정으로 생산한다. 베이스 다이 지조. 생산된 로직 칩과 디램을 TSMC의 COWOS 칩은 워퍼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하나의 고성능 패키지로 결합한다. 시스템 원칩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생산할 건가? 첨단 패키징, TSMC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요. 지금 엔비디아는 자기가 GPU를 생산하니까 삼성이라든지 SK 하면서 이렇게 마이크론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 칩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PC도 가고 스마트폰하고 TV도 가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동차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CPU 기반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GPU 기반이 아니고 제 기술은. 그래도 제 기술을 엔비디아가 하신다면 내 기술이 다 들어가게 돼. 제 걸로 대체가 될 걸로 저는 제 기술 제 걸로 자기 중심적인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술로 다 대체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념만 쓰셔도, 아이디어 개념만 쓰셔도, 그리고 저렇게 지적재산 위반 팬티 안에 구멍 뚫었다는, 구멍 뚫으면 이제 그렇게 제품이 마음대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 하나로도 특화하는 됩시다. 포트랜드 시멘트 같은 것도 점토를 하나 섞었다 해서 그것도 특화났다. 지금까지는 안 했다라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컴퓨터와 TV의 결합에 대해서도 컴퓨터 셋톱박스 TV의 결합도 제가 말씀드렸고 모니터하고 직접 컴퓨터 TV의 결합 또는 컴퓨터 일부 기능을 가지고 CCTV를 모니터에다가 유선이랑 무선으로 이렇게 통합을 시켜가지고 하는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니터 안에 뭐 TV에다 모니터 이렇게 컴퓨터 통합시키는 컴퓨터 모니터에다 통합시키는 뭐 틀린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컴퓨터보다도 좀 간단한 장비로 해가지고 모니터에서 CCTV를 무선이나 유선으로 이렇게 그러면 연결 장치가 현재 어떻게 DVR에 사라지고 무선이나 무선으로 통합해서 데스크탑에 해주거나 TV에다가 결합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요. TV에다가도 연결해서 셋톱박스가 신호를 유무선으로 통합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셋톱박스 비슷한 장치가 돼서 통합을 해주고 TV 자체에서 앞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컴퓨터 TV 통신칩에 결합이 있으니까 무선 통신칩 거기서 이제 CCTV를 무선으로 유선으로 그렇죠. 유선으로 연결을 하면 너무 많은 선을 꼽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선으로 하자는 거죠. CCTV를. 그래서 그렇게 DVR은 지금 유선 기반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무선 송수신 칩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럴 바에 그냥 간단하게 무선으로 통합해서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스마트폰에도 무선으로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8개 우리 집에 운영하고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이것을 신호를 받아주는 이런 장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 안에서 저기 8개 신호를 그냥 받으면 돼. 그래서 이런 뭐 와이파이 기반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집안에 홈캠을 하나 켜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개도 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이렇게 CCTV 신호를 8개를 처리해서 볼 수도 유튜브 동영상 그런 기능을 스마트폰에 두시면 제 기술에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을 둬야죠. 여러 군데서 받아오는 이렇게 또 스마트폰 전화번호가 다른 10군데서 걸려왔다 나한테 그걸 다 수용해서 같이 이렇게 창을 열어서 대화하는 기술이 나오거든요. 내 스마트폰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여러 개를 시청할 수 있는 각각 시청할 수 있는 기능도 쓰거나 자체 어떤 전파 발생으로 인해서 그 전파는 자기가 받아들이면 돼요. 상호 호환 스마트폰끼리 받아줘가지고 방송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이제 라디오 방송국 저는 송출을 한다는 거죠. 전력이 좀 뒷받침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유튜브 방식의 인터넷망 중심이지만 여기 자체 전파를 발생을 시켜서 라디오 방송국 송출하는 거죠. TV 공중파 송출하는 거 송출한다는 이렇게 해서 이걸 누가 중계하는 회사만 유선 인터넷망이 이동통신을 중계를만 해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럼 내가 이제 스마트폰이 방송국이 되는데요. 그래서 CCTV 같은 것도 8대면 서로 신호를 송수신하거나 내가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무선으로 이런 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아니더라도 또 다른 무선 통신기구를 할 수 있냐 그럼 그렇다. 네. 그래서 이게 CCTV에 나오는 것을 신호를 유선이나 무선 즉 무선으로 하면 더 좋죠.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해서 하나의 신호만을 하나의 선만을 데스크탑